아마존은 전자책 파는 회사지. 아닐걸? 아마존 클라우드 기업일걸? 아닌데? 쇼핑몰일걸?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오늘은 주주라면 시리즈의 네 번째 기업 아마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총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새 순위가 또 바뀌어서 아마존이 2위로 올라와 있네요. 어떤 회사이길래 그 사이에 다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끼고 올라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아마존이란 시가총액 2위인 공룡기업 아마존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1번가, 쿠팡 이런 기업이죠. 이름의 뜻은 뭐든 다 있다는 뜻을 담기 위해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아마존 강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냥 강 이름을 지은 거죠. 대충 지은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인터넷 쇼핑몰 한강닷컴 이런 거죠. 낙동강닷컴 이런 거. 아마존은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종목 코드는 AMGN입니다. 아마존이 느껴지는 줄임말이죠. 아마존의 한 주의 가격은 380만 원입니다. 한 주의 가격이 웬만한 대기업 한 달 월급입니다. 아마존씨 그 액면분할 할 때 된 것 같네요.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1903조 원입니다. 10월 12일 기준이고요.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가 많이 올라서 2400이 넘어서 시총이 된 게 1644조 원이거든요. 아마존 하나가 시총이 1900조 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죠. 이게 이렇게 보면 뭔가 아마존의 물류 공장 속에서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마존의 사업 부문은 공룡기업답게 좀 다양합니다. 자, 이렇게 각 부문마다 돈을 상당히 잘 버는 편이고요. 이걸 크게 두 가지 일을 한다고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과 클라우드입니다. 온라인 쇼핑몰로 커서 전 세계 1등을 먹은 유통기업이면서 그렇게 번 돈을 일찌감치 클라우드에 투자를 해서 클라우드의 왕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유통으로 버는 돈이 한 절반, 클라우드로 버는 돈이 한 절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을 누구는 온라인 쇼핑몰 기업이라고 하지만 누구는 클라우드 기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아마존은 유통과 클라우드를 양대 축으로 해서 이만큼 돈을 법니다. 유통기업의 특성상 매출이 매우 크고 영업이익률이 매우 낮습니다. 유통기업의 매출이 크게 잡히는 이유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쇼핑몰을 차려서 9만원짜리 물건을 사서 쇼핑몰에 올려가지고 10만원에 팔면 저는 만원을 벌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은 10만원이 잡히죠. 이게 유통산업의 특징입니다. 매출이 매우 크게 잡히죠. 이런 업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보면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매출만 보면 2배가 넘지만 이익은 여기가 훨씬 높죠. 그래서 단순한 수익성만 비교를 하면 항상 고평가된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또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창립자는 이 사람 제프 베조스입니다. 아마존은 기업에 대한 내용보다 이 창립자에 대한 내용이 더 잘 알려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많은 스토리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만큼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금 56살이고요. 현재 재산이 우리 돈으로 약 230조 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기록된 록펠러를 잇는 부자로 불리는 사람이죠. 지금 재산이 그 당시 록펠러의 절반 정도까지 따라왔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옛날에는 재산의 이 은닉도 쉽고 드러나는 게 훨씬 적었으니까 록펠러가 훨씬 부자였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베조스 씨는 어린 시절 16살이 될 때까지 방학 때마다 이 외할아버지 농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이때 기업가에게 필요한 각종 그런 감각을 다 익혔다고 해요. 단순히 그냥 알바하면서 소 한 대 반만 먹인 게 아니라 소 한 마리 키우면서도 막 생각한 거죠. 보자, 사료가 얼마니까 해마다 비용이 얼마나 들고 한 마리를 몇 년 키워서 이 가격에 팔면 마진이 몇 프로 남는군,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료를 먹였겠죠. 그럼 소를 더 늘려가지고 사료를 대량으로 사오면 더 이익이 커지겠는데,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풀을 먹였겠죠. 참고로 우리는 제프 베조스라고 부르잖아요. 제프 베조스. 근데 이게 쿠박의 성씨라서 베이조스라고 불러야 맞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제프 베조스인데. 미국의 언론들이 베조스, 베저스, 비조스 하면서 다들 틀리게 발음한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를 소개할 때 베이조스 이렇게 한다고 하죠. 우리라도 그렇게 불러주죠. 베이조스 씨. 참고로 유일하게 워렌 버핏만이 베이조스라고 정확하게 불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베이조스 씨는 이 그림으로 아마존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물건을 싸게 팔아서 고객을 모아서 많이 이용하게 하면 판매자들이 또 몰리겠지. 지금은 우리가 참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플랫폼의 파워를 잘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사람을 모으면 힘이 생길 거다, 이런 논리는
쉽게 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베이조스 씨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PT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거고 성공 가능성은 30%입니다. 아버지 투자하시죠. 해가지고 아마존 주식 58만 주를 아버지한테 팔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을 투자받게 됩니다. 가족끼리도 그냥 돈을 막 주는 게 아니라 뭐 PT하고 뭐 설득하고 투자받고. 혹시 유태인 집안이에요? 유태인 집안? 유태인 맞답니다. 더 웃긴 건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할 때 실제 베이조스 씨는 속으로 성공 가능성을 10%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가족도 속인 거죠. 그렇게 아마존닷컴은 책을 파는 사이트로 출발을 하게 되고요. 바로 여기가 아마존의 첫 번째 사무실입니다. 이익을 아예 포기하고 책을 정말 헐값에 엄청나게 파는 회사로 계속 커갑니다. 근데 이게 팔면 팔수록 막 적자가 커지는 뭐 이상한 구조니까 한때는 리먼 브러더스가 아마존은 1년 안에 파산할 거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아마존의 주가가 폭락하기도 하고요. 근데 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마 아마존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 말고 너희가 망했네? 결국 아마존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직원을 1000명 넘게 해고도 하고 책 말고 다른 것도 다 팔자고 뭐 다이소가 되는 거죠. 지금의 종합 쇼핑몰이 이때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전성기가 쭉 이어지는 거고요. 참고로 베이조스 씨는 작년 1월 달에 바람을 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워싱턴주의 법에는 12년 이상 같이 살았으면 재산을 무조건 반반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이조스 씨의 아내가 위자료로 남편의 주식을 절반을 받게 되면 갑자기 세계 4위의 여성 부자가 되는 거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베이조스 씨도 이 주식을 절반이나 주면 경영권의 위협을 받을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아내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면서 그냥 돈으로 달랐다고 해서 그냥 43조 원을 줬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위자료 43조 원도 대단한데 더 대단한 건 이 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 사람들 유태인스럽죠. 아마존의 밝은 미래 첫 번째는 주업인 유통이 매우 고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존은 비슷하게 갖다 댈 기업 하나 없는 세계 최고의 유통기업입니다. 흔히 유통 공룡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미 다 큰 것 같잖아요. 공룡이 뭐 더 크진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정말 큰 친구들, 뭐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이런 오픈마켓들은 성장을 막 한다고 느껴지진 않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이게 무슨 중소기업도 아니고 유통 매출이 20%씩 성장을 해요. 온라인 쇼핑몰로 생기는 매출이 225조 원입니다. 아마존은 쿠팡처럼 직접 사서 파는 직판도 하고 11번가나 네이버 쇼핑처럼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는 3자 판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만 해도 이게 200조나 거래가 되는데도 미국 사람들은 아직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비중이 2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아마존이 커갈 수 있는 온라인 유통시장이 무궁무진한 거죠. 아마존은 베이조스가 초창기부터 우리 회사는 돈 벌 생각이 없다. 그게 전략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참 사장이 돈 안 벌겠다 하면 주주 속이 뒤집어지겠죠. 수년간 유통시장에서 단가 싸움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책을 팔 때 어떻게 팔았냐면 그때 제일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를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고 막 40%씩 할인해가지고 그냥 팔았다고 해요. 고객을 모으려고. 그리고 어느 정도 덩치가 커져서 자리 잡았다 싶었을 때 적극적으로 큰 돈을 부어가지고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최첨단의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아마존의 물류 창고를 보면 이런 로봇 청소기 같은 애들이 물건을 막 들고 돌아다녀요. 이 로봇 청소기 이름이 키바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들이 공장 전체를 다니면서 물건들 막 다 나르고 가지고 오고 막 그러거든요. 참고로 아마존의 물류 창고 크기가 축구장 60개 크기라고 해요. 여기를 사람들이 뛰면 지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기계들이 일을 대신하고 있으니 이 속도와 정확도에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배송이 가능한 거죠. 미국인데 막 당일 배송하고 그러잖아요. 유튜브에 키바라고 치면 정말 희한한 영상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링크 걸어 둘게요. 이렇게 아마존은 유통혁신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막 돈을 들이부으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곳보다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초반에는 이 돈을 안 벌 생각으로 사업을 했잖아요. 이 주주들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어요. 사장이 돈 벌 생각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도 아마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을 10년 넘게 기다리게 합니다. 항상 의심받고 원망받고 그래도 결국 떠나지 않고 남아준 주주들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준 회사이죠. 적자 회사인데도 그 회사의 비전을 보고 버티면 된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존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업을 찾아야 하죠. 아마존이 유통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자마자 다음 먹거리로 클라우드를 일찌감치 찜하고 투자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클라우드란 말 자체도 그렇게 모르던 시절부터
계속 클라우드에 내공을 쌓아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마존이 되죠. 아마존의 밝은 미래 두 번째는 클라우드 시장의 대장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